안녕하십니까, 윤호입니다. 윤호의 특집 방송. 매일 하루하루가 어떻게든 특별하게 보내기 위해서 어머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나 혹은 술자리나 혹은 간헐적으로나마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특집 방송을 했는데 오늘의 특집 방송은 매우 특별합니다. 어머니과 식사 대접이라고 하는 21편이 아닌 잘난 아들이 되어드리려고 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일단 사진 하나 띄워놓고요. 지난 2020년도 9월 25일 제4차 구직활동을 인증 절차를 밟았고요. 9월 28일 월요일 어김없이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추석 연휴가 껴있다 보니까 21일 지분을 해서 60 몇만원 정도 받았는데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최근 들어서 하게 됐어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15년? 5년을 다니는 동안 저도 월급이란 걸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어머님한테 제대로 된 변변찮은 용돈 혹은 명절 때가 다가올 때마다 명절 치고 난 이후에 어머님한테 엄마 명절 음식 준비하시는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하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이렇게 용돈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하고 또 마음에 이렇게 응어리가 지더라고요. 좀 뒤늦게 깨닫게 되다 보니까 너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2020년도 9월 28일 어제였는데 어머님한테 제 4차 실업급여 나온 금액을 또 많이는 좀 못 드리지만 그래도 힘 닿는 대로 어머님한테 그 돈이 들어온 족족 그래도 어머니한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돈을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많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또 특별하게 또 요새 5만원짜리가 풍기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날 또 특별하게 ATM 기계에서 빳빳한 5만원짜리 2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늦은 저녁 시간에 여동생네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온 이후에 어머님한테 슬그머니 돈을 봉투에 넣어서 드리면서 어머니 요번에도 제 4차 실업급여 나왔어요. 근데 또 요번에도 많이는 못 드리는데 이렇게 드리게 됐어요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야 너도 돈이 없을 텐데 야 이런 것도 주니 너 쓰는데 써야 되지 않겠니?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엄마 많이도 못 들었는데 뭐 고작 해봤자 5만원짜리 2장인데요 뭐 엄마. 그리고 어머니가 이번에 또 명절날 아버지 제사상 차려드시는데 돈 쓰는 또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어머니 하고 드렸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여러분 이 복분자 보이시죠? 어머님하고 저하고 참 복분자를 참 많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정력 그런 것 때문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랜만에 동네 마트 가니까 복분자가 하나 있어서 한 병 짚고 왔습니다. 근데 이날 집에 올 때 아버지 제사 때 저하고 어머니가 같이 공동 제사를 치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가 좋아하는 제가 엄마보다도 아버지하고 더 같이 하는 시간이 더 오래 있다 보니까 아버지랑 주로 같이 가끔 이제 술 독대할 때도 있었고 밥을 차려드려서 아버지랑 같이 식사할 때가 있어서요. 아버지 제사 때 차려드릴 잔치국수용 멸치 육수 육수 소스랑 그리고 번데기탕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진로 소주 한 병을 사왔습니다. 예, 지금 여기 사진에는 안 담았는데 나중에 추석날 아버지의 제사상 저하고 어머니와 함께 공동 제사상을 차리겠지만 어머니하고 빗대어서 봤을 때 많이는 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정성스럽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차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화요일인데 원래 저희 동네는 화요일마다 미용실들이나 이발소들이 전부 다 쉬어요. 근데 오늘 제가 가는 유일하게 가는 단골 미용실이 있는데 거기는 화요일에는 특별하게 또 문을 연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이후에 제가 머리를 언제 잘라왔죠? 그때 첫 실업급여 받은 날 잘랐죠? 2020년도 한 7월인가 8월쯤 잘랐습니다. 되게 덥수룩하게 잘라가지고 제가 중간중간에 머리를 가위로 자르고 했었는데 그때 뜻하지 않게 그 원형 탈모가 중간중간에 왔다고 충격적인 이 미용실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오늘은 날씨도 화창하고 화사한 게 아버지를 뵙는데 그래도 우중충한 모습을 보이지
드리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미용실 자주 가는 그 미용실 가서 또 깨끗하고 말끔하게 투블럭 컷으로 딱 자르고, 그리고 추석 전날 어머니 함께 좀 위험스럽지만 장시장 재래시장 가서 뭐 살 거 있으면 좀 전 몇 개 정도, 나물 몇 개 정도, 부침 정도 사갖고 와서요, 다음날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도 제사상을 차려 드릴 거고요, 저도 아버지를 위해서 잔치국수 및 식사자를 좀 차려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바빠요. 오늘 이 방송 마치고 어머니 동생네 집 가는 거 배웅해드리고, 그리고 저는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기 위해서 집 밖을 나서려고 합니다. 아무튼 어머님한테 제 4차 실업급여 돈 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드렸고요. 이날 어머님한테 또 복분자를 이렇게 선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어머니 이번에 강호동 치킨 한번 또 뭐 술안주로 한 겸 먹을까요? 이랬는데 어머니가 뭐 괜찮다 이렇게 시큰둥하게 이렇게 퉁명스럽게 이제 대답을 해주셨는데, 근데 말이죠 여러분, 강호동 치킨을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전화를 했더니 알림 문자 대기음이 그게 나오더라고요. 둘째 주와 넷째 주 월요일에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에는 강호동 치킨이 쉽니다. 진짜. 그래서 나의 히어로 강호동 치킨을 시키려 했었지만 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가 어머님하고 새로 독파한 중국집에다 오랜만에 또 다시 한번 또 시켰습니다. 짜장면 곱빼기와 그리고 짬뽕. 근데 어머님,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탕수육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머님께서 그나마 중국 요리 중에서 가장 맛있게 드신 요리가 양장피였거든요. 그래서 양장피를 하나 시켰습니다. 그리고 군만두도 왔고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복분자를, 그리고 저는 파란 코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은 짜장면 드실 때 어떻게 드십니까? 저는 고춧가루 뿌려 먹습니다. 예, 원래 그게 진리죠. 그래서 이렇게 차려놓고 지금 보니까 어머니께서 아버지 그래도 제사상인데 하면서 산적고기 사러 지금 나가시는 것 같네요. 대문 알림 문자 띠띠 하면서 나가시네요. 어제 술을 어머니가 이거 혼자 한 병 다 드셨어요. 저는 반만 드시고 마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맛있게 먹었고요. 근데 여러분 이 술잔 보이십니까? 이게 제가 가장 아끼는 술잔입니다. 좀 투박스럽고 멋스럼 없는 뭐 메이커는 아니지만 저만의 술잔이었거든요. 이게 두 잔 있었거든요, 잔이. 그래서 한 잔이 더 있었으면은 엄마 한 잔, 저 한 모금 또 오랜만에 먹어보려 했는데, 여러분 술은 절대 섞어 먹으면 안 되잖아요. 더 치기가 돌고 말이죠. 이 한 잔은 어디 갔냐면은 제가 마지막 사랑 그녀한테 선물로 한 잔을 보냈어요. 다음에 제가 만나면은 같이 술잔은 이거랑 같이 기울여서 같이 먹자고. 글쎄요. 그래서 그냥 어머님한테는 한 잔, 첫 잔을 이렇게 따라 드렸고요. 뭐 제가 아끼는 술잔에 제가 사랑하는 마음만큼 한가득 채워드렸답니다. 그렇다고 술 너무 많이 자시게 하시면은 또 건강에 해로우니까 딱 이렇게 한 잔 딱 따라 드렸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술잔 맛있게 드셨고, 너는 한 잔 안 먹니? 이래서 제가 아닙니다 엄마. 저는 여러분 엄마도 아시다시피 제가 술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복분자주 한 잔 따라 드리고 저는 맥주캔 파란 코끼리를 마셨습니다. 저희 집은 말이죠, 어머님이 술이 의외로 세요. 여동생도 그렇고 술을 먹으면 두 분은 안 주무시더라고요. 와, 참 다음날도 멀쩡하고 숙취함 없는 거 보면은 역시 어머니가 10여 년 넘게 집 앞산을 운동하고 다니시는 게 건강에 묘미가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보다도 연세도 많으시고 노인연금 받으시는 분인데도 간 해독력이 저보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날 파란 코끼리 한 캔 먹고 바로 입으로 쑥쑥 들어가가지고 콜콜 잤어요, 진짜로. 네. 그래도 어머니한테 술잔을 따라 드리고, 첫 잔은 그래도 아들이 따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손절하는 사태가 터졌어요. 어머니가 짬뽕도 드시다가, 야 오늘 이렇게 짬뽕이 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짜장을 다 먹은 이후에 저희 집에 그 찬밥이 좀 남은 게 있어서 제가 말아서 먹었는데, 참고로 여러분 이거 곱빼기였어요. 근데 단무지랑하고 양파랑 먹으면 맛있었는데, 집에 어머니께서 최근에 또 부추김치를 또 담가주셨거든요. 요번에 또 양파를 많이 넣어주셔서 양파가 많이 들어간 부추김치가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먹는 김이 좋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날 좀 핀잔을 많이 드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생각으로 입맛이 무슐랭급으로 급이 되게 좋거든요, 촉이. 그래서 짬뽕은 또 짜다고 평가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날 이 짜장밥 다 먹고요, 엄마의 짬뽕을 이어받아서 제가 그걸 먹었는데 상대방이 확실히 짜다고 하니까 진짜 짠 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또 이 군만두를 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야, 이 군만두 여러 번 튀겼나 보다, 이거 재탕한 거 아니냐, 아, 여기 이제 시키지 마라 윤호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만두도 한 두세 점 먹다가 또 진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만큼 이렇게 맑은 군만두 튀김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양장피도 좀 버무려 들여서 어머니가 그나마 양장피랑 복분자랑은 먹었고요. 근데 좀 많이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했죠. 그래도 어머님한테 오랜만에 복분자 진짜 오랜만에 사다 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따라 들어서 이제 술안주 겸해서 양장피랑 짬뽕하고 짜장 이렇게 시켜서 먹었는데, 원래는 강호동 치킨 시키려고 했는데 이날이 쉬는 날이었으니까요. 근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어머니께서 진짜 술이 세다는 걸 느꼈던 게, 새벽에 운동 갔다 오시고, 또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 항상 아침 새벽녘에 어머니한테 이렇게 밥을 안 쳐서 드리거든요. 쌀밥을 해서요. 어머니께서는 갓 지은 밥을 좋아하시니까요. 근데 이날은 어머니가 밥 짓는 소리에 제가 잠에서 벌떡 깼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어제 복분자 혹시 혼자 다 드신 거 아니죠? 이랬더니 다 먹었다 이러는 겁니다.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엄마 지금 밥을 해야 되는데 저 목욕하고 와서 바로 목욕하자마자 바로 밥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야, 밥 이미 벌써 안 쳐놨어, 너 씻고 와라, 이러더라고요. 야, 어머니 클래스는 역시 달랐습니다. 술도 세시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어머님한테, 어머니 어제 그러면 복분자는 다 드셨어요? 그러니까 다 드셨대요, 혼자서. 와. 그리고 양장피는 너 못 먹은 거 많이 못 먹었길래 내가 양장피 따로 반찬통에 덜어놨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어머니 그럼 어제 술 드실 때 양장피 안주를 드셔야 되는데 혹시 많이 못 드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냉장고를 세상에 열어보니까 양장피가 한 절반은 더 이상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엄마 혼자 안주 없이 술을 드셨던 것 같아요. 와, 역시 저희 집은 저만 안주빨 세우고 어머니하고 제 친여동생은 술이 세다는 게 인정된 셈이죠. 아무튼 이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요, 냉장고에 붙어있는 이 중국집 매뉴얼 판때기 냉장고에서 뜯어낸 후에요, 바리바리 접어가지고 재활용 종이 박스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손절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중국 요리집, 중식집도요, 처음에는 맛있게 오는 집도 나중에는 개업집도 첫급발 개급발이라고, 왜 오픈하는 집은 무조건 한 일주일 동안은 맛이 유지되고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그 맛대가리도 없어지고 점점 맛이 퇴색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 시켜먹는 이 중국집, 참 저는 어머님한테 그래도 좀 잘해보려고, 좀 진짜 아들로서 진짜 잘해보려고, 좀 겉으로는 막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만큼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이게 표출이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돼버릴 때가 간헐적으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계획으로 세우거나 그 계획이 틀어지거나 혹은 그 계획대로 부모님한테 부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는요, 이 자식 입장에서 마음이 좀 불편했죠. 그래도 어머니한테 참 잘하려고 했던데, 진짜 에바였습니다 진짜. 요즘 말로 이거 에반데, 이 중국집 에반데, 에이 젠장한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께서 오랜만에 복분자도 진짜 오랜만에 크게 한 병 한 잔 드시고 진짜 혼자 크게, 저는 이거 반 남기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아무튼 어머님한테 뜻깊었던 건 이 술자리가 뜻깊었던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오랜만에, 그것도 제가 가장 아끼는 술잔에 어머님한테
술 한잔 따라 들었다는 거. 근데 이날 어머니가 이 술잔 하나 또 어딨냐 물어보시길래 깨먹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없어진 것 같아요 하면서 어머니한테 얼레둘레 말을 좀 흐리면서 둘러댔습니다. 사실은 제가 마지막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한테 선물로 보낸 거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말을 못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만 아세요. 쉬. 아무튼 어머님하고 또 오랜만에 식사 대접 21탄을 찍게 되었는데 부재입니다. 부재. 실제로는 아무튼 앞으로는 나의 히어로 강호동 치킨과 꼭 어머님하고 술자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중식 요리는 이제 안 시키려고요. 어차피 저희 동네 중국집이 어느덧 한 서너 개가 터 있으니까 왜 자기가 사는 집 공내에 한 100m 반경 안에는 중국집이 비일비재하게 커피숍 못지않게 많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나 또 술자리를 하게 되면은 어머님하고 꼭 강원동 치킨 시켜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 진짜 많이는 못 드렸지만 제 4차 실업급여 어머니한테 돈 들어오는 만큼 힘 닿는 대로 좀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매일같이 요즘 선전 나오잖아요. 홍삼 막 그딴 거 쓰잘데기 없이 그런 거 주시지 마시고요. 뭐 스카프 막 그런 거 말고요. 부모님한테는 많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손수익에 맞게끔 이렇게 현금 박치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부모님이랑 항상 식사를 하거나 같이 술자를 하실 때 뭘 가장 많이 즐겨 드셨고 뭘 많이 좋아하시는지를 아셨다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대접해 드리는 게 어떨까요? 저는 오늘 또 할 일도 많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방금 비밀번호 띠띠띠 누르시고 집 근처 가까운 마트에 가서 어머니가 그래도 기본적인 건 해드려야 되지 않겠냐 싶은 마음에 산적고기 마치러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아버지를 위해서 머리를 단정하게 머리카락을 자르러 갈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집에 오는 길에 그 화요일마다 온다는 그 8천 순대 아저씨한테서 어머니 먹을 순대 따로 그리고 아버지 제사 때 쓸 순대하고 간 이렇게 사갖고 아버지 제사 추석날 때 그 순대하고 간 제대로 데펴서 아버지 제사상에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하고 주로 많이 제가 즐겨 먹었던 게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산악회를 가셨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한테 어묵탕이나 혹은 짜장면이나 혹은 번데기탕이나 혹은 잔치국수나 혹은 순대나 간 이렇게 해서 같이 아버지하고 소주 한 잔씩 계속 기울였던 그때 추억이 생각나는데 그때 그러다가 제가 통풍아리도 아기 시작했던 웃지 못한 해프닝도 있었네요. 아무튼 이번 추석 2020년 9월 아버지가 없는 첫 번째 추석 벌써 1년이 다가오는데 또 웃지 못하게 아버지가 또 10월 20일쯤 가셨기 때문에 딱 1년 되는 해거든요. 올해가. 그래서 아버지가 이번에 아버지가 오셔서 어머니의 제사상도 받으시고 제가 차려놓은 제사상에도 한번 찾아오셔서 맛스럽게 드셔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제 맛없게 그냥 중국 요리 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이제 두 번 다시 이제 안 시킬 거니까 어머니 그래도 이 아들 진짜 심 닿는 데까지 아직 2번 더 남았어요. 어머니 제 5차 제 6차까지는 아직까지는 2번 더 남았으니까 어머님한테 심 닿는 대로 진짜 많이는 진짜 많이 못 드리지만은 이렇게 약소하게나마 어머님하고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진짜 쨍하고 해뜰 날처럼 진짜 로또 1등 또 로또 2등 또 로또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당첨되면은 진짜 엄마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어머니 모시고 진짜 안전 유의해서 제주도 가가지고 제주도 그 한라산에 운동 부족인 이 아들이 한라산까지 엄마와 함께 산도 등정도 한번 해보고 어머니가 그렇게 먹고 싶어 하셨다는 뭐 제주도 가서 뭐 먹어본 꼭 제주도산 제주도 은갈치 한번 뻑짝지근하게 그냥 크게 한번 한상 차려드리고 그리고
그 돈 당첨된 만큼 어머님한테도 드리고 또 육아하느라 힘들고 바쁜 동생을 위해서 한턱 좀 쏠려고 합니다. 어머니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그 이왕이면은 어머니 살아 생전에 어머니 건강하시고 저를 좀 더 기억해 주시고 저를 잊지 않으시고 곁에 해주신 것만으로 고마움을 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올 추석에 부모님한테 약속에나마 많지는 않더라도요 5만원 한정 혹은 5만원 2장이라도 해서 어머님한테 흰 봉투에 넣으셔서 예의스럽게 한번 드리시면서 부모님 올 추석 음식 장만하시나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좀 서먹서먹하고 어색할지라도요 한번 좀 하세요. 저도 이 용돈 주는 거 제 2차 실업급여, 제 3차 실업급여, 제 4차 실업급여 받을 때마다 부모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만 어렵지 계속 하게 되니까 부모님에 대한 그 여태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커오면서 아낌없이 주셨던 나무 마냥 한없이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진짜 발톱에 때마도 못한 그런 자세로 다가간 거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더 다가가고 더 다가가냐에 따라서 부모님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항상 마음속으로나마 웃고 계시고 마음속으로나마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부모님들은 말씀 안 하셔도 다 속으로는 삭히시고 또 속으로는 품고 계시고 뭔가 나에 대한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아주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부모님께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뭐 미담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부모님한테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하루에 하루 또 하루가 지나더라도 부모님하고 어떻게든 좀 특별한 하루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번 정도쯤은 또 한 번 정도쯤은 술이나 혹은 밥으로 식사 대접을 하면서 부모님하고 뜻깊은 하루를 지내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도 한번 부모님과 함께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 코로나19가 의외로 방콕이라고 해서 이게 불편한 건 있었지만 그래도 부모님하고 더 돈독해지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머님하고 식사 자리도 많아지고 술자리도 많아지고 심지어 부모님하고 이제 옛날 케이블 옛날 드라마 보면서 7, 80년대 영화도 간헐적으로 이제 보다가 옛날 어머니 시대는 어땠어요? 엄마는 저 때 뭐 하고 계셨어요? 이런 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뭐지? 같이 융합될 수 있다는 게 참 마음이 뭔가를 더 얻어가는 느낌이 더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모님한테 작은 약속에나마 용돈 좀 드려 주시는 게 어떨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예. 담뱃값 아껴 가시거나 친구하고 먹을 술자리를 아껴 가시면서 부모님 가깝고도 먼 일본이 아니라 가깝고도 또 가까우면서 당연시 하겠었던 항상 내 곁에 있을 것 같은 그 부모님을 한 번쯤 이렇게 챙겨봐 주시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도 뭔가 알지 못한 그 찡한 가슴속 깊이 뭔가의 선물을 여러분도 받게 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윤아의 오늘 특집 방송은 부모님께 제4차 실업급여 용돈을 드렸고요. 어머니께서 특별히 유일하게 즐겨주셨던 복분자 유일하게 저도 오랜만에 한번 사봐서 어머님한테 술 한 잔 기울여 봤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컷은 이 용돈이 아니라 어머님한테 오랜만에 따라드렸던 이 보혜 복분자 한 잔의 사랑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네, 한번 부모님과 함께 식사든 술자리든 함께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옛날 이야기도 좋고요. 혹은 뭐 요즘 어떻게 살아가는지 일상 이야기들을 한번 푸념없이 떨어보는 게 어떨까요? 윤호의 특집 방송 잘난 아들이 되어드리고자 노력했었던 한 아들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윤호였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세세요.